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중 정상이 일본의 고노다마 폄하 시도에 대해서 유감을 공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틀째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이 일본의 고노다마 폄하 시도, 그러니까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 유감을 공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한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우경화 또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고노다마 폄하 시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김광진 국방부 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국빈 방한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 주석이 오늘 서울대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 정상이 민간 대학을 방문해서 이렇게 연설한 예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국가 지도자들이 그 외국 순방을 할 때 보통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소위 공공 외교를 요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이라든가 또 어떤 장소를 택해서 대중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죠. 네, 한중 정상이 이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자위권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역사 문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자위권 확대의 우려를 한중 정상이 함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서서는 또 일본 고노다마 폄하 시도에 유감을 공유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또 공동 성명도 발표가 되고 문구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중 간의 정상 간의 그 대화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서울대 그 강연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거의가 그 역사 문제에 할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입장이 상당히 가감 없이 오늘 서울대 연설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일본 역사 왜곡, 일본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보통 두 나라 정상이 제3국을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했다는 해석도 나왔거든요. 그건 또 아닌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보통 그 양국 정상이 제3국에 대해서 뭐 공동 비난을 한다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외교적으로는 좀 이례적인 일인데 아마 저는 지금 우리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 중에 중국이 일본이 그 대북 제재 조치를 푸는 그러한 지금 조치를 취해서 그것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뉴스를 많이 타고 또 한중 정상에 대해 회담에 대한 좀 물타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도 가졌었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지금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이제 일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진 않았지만요. 지금 이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한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본 정부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지금 전체적인 그 동북아의 어떤 지금 전략적인 지형이 지금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정상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거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이 그러한 그 일본에 대한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일본 측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또 그 내용은 좀 더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김 의원님. 북한의 지도자들 또 공산주의권,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이
오늘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서 한 연설처럼 이런 민간 대학을 찾아서 이렇게 대학을 찾아서 연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형식 뭐 대학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요. 예. 그 큰 국가적 명절에 좀 초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생일 때 예. 그때 이제 경축 집회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큰 연회 같은 걸 하고 그런 계기 때 이제 연설하는 경우가 있죠.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일정을 쭉 이제 보셨을 텐데요.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와 일정을 좀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점이 좀 두드러진다고 보십니까? 북한 방문할 때는 좀 더 길게 방문을 하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그 1박 2일 이것보다는 예. 특별한 계기에 실례를 들어서 뭐 북한인 경우에는 이제 뭐 정권 창립 50주년, 뭐 40주년 이런 꺾어지는 해에 이제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잘 알려진 아리랑 공연 같은 집단 체조 공연도 관람하고요. 예. 그리고 큰 그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도 관람하고 시위 같은 것도 이제 참가하고요. 어떤 때는 열병식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정을 길게 잡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예. 어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있었고 일본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었다.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일본의 역사 왜곡 또 고노다마 폄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의 핵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에는 한중이 이 북한 핵 개발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이제 뭐 유관국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다른 그 간접적인 용법을 씁니다만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예. 심각한 우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마 처음 들어가서 예. 조금 진전된 그런 표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반대 입장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 간의 공동의 의견, 공감을 이뤘던 내용인데 네. 조금 전 저희들이 일본 역사 수종주의와 자위권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는데 네, 또 이런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북핵 제재를 잘못 다루게 되면 이제 공조파기가 우려된다. 이 내용하고요. 또 한중 정상이 이제 함께 얘기한 것이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에 부응하게 방위안보의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그 미묘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이제 천명을 했을 때 미국은 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미가 그런 그 같은 공동 보조를 취하고 또 그 일본에 대한 그러한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한중이 또 반대하는 예. 그러한 이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뭐 공동 성명에 그래서 좀 그런 점을 미묘한 그 파장을 고려해서 예. 공동 성명에는 넣지 않았지만 오늘 아마 계속되는 그 한중 간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점이 이제 다시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주목을 네. 합니다.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금. 그 부분도 해제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니까 일본은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중이 가까워지고 또 북한이 고립이 또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선택한 것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좀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지금 급진전 시키려는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그 고립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일본하고 어느 정도 딜을 해서라도 예. 좀 타파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이제 명시가 안 됐지만 오늘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속보를 보면요.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청와대가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한중 정상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북핵 제재, 일본의 경우 이제 북핵 제재를 이제 하나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핵 제재를 잘못 다룬다면 공조 파기 우려가 있다. 북핵이라는 단어도 명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금 북한의 그 핵 개발과 미사일 이제 발사 이런 데 대해서는 유엔에서 여러 차례 지금 예. 안보리 제재가 취해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가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도 이번에 안보리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서 그 일본 독자적인 제재를 지금까지 취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거두어 드린다면은 국제적인 공조 체제에 이제 좀 금이 가는 것은 사실이겠죠. 예. 그래서 또 이런 것은 지금 한중 간의 급속도로 지금 여러 가지 가까워지는 이런 측면을 일본 정부가 고려해서 나가는 뭐 다분히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중 정상이 일본은 평화헌법에 부응해서 방위 안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헌법 해석뿐만 아니라 개헌 움직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죠. 우리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과거의 군국주의를 되살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뭐 우리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아마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 점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입장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구만요. 예. 네.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에 맞춰서 이제 북일 간의 관계가 이제 뭐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이런 대북 제재 해제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오늘 나온 이 얘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제 방한을 앞두고 미사일도 며칠 동안 이제 쐈고요. 예.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북핵 포기를 꿈꾸는 거는 이제 개꿈이라고까지 아주 격한 그런 표현까지 쏘가면서 자기들이 입장 표명을 했죠. 경고도 했고 그리고 오늘부로죠. 7월 4일부터 이제 심리전 중단하자, 군사행위 이런 것들 모두 중단하자 이런 평화 공세도 역시 포부었고요. 현재는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한 중에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 아마 끝나면은 이제 해당한 조치,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취할 것 같고요. 현재 일본하고의 관계는 서로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좀 많이 지금 고립되고 있고 좀 육사 왜곡 그리고 이제 재헌 움직임,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려는 예. 침략을 받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예. 해석 변경. 굉장히 위험한 수준을 밟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와중에 서로 이제 북한과 일본이 이 틈새를 노려서 서로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북한이 원하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 배상 청구 그리고 국교 정상화 그리고 과거 청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고 현재로서는 순간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한중 정상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특별 오찬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집단 자유권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짚어보면요. 두 정상은 자위권 확대까지 일본이 추진해서 그 우려스럽다 이런 점을 공감했고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예.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 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네, 예. 고노다마 폄하 시도와 또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북핵 제재 문제 폭넓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찬에서 이제 한중 두 정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오찬에서 나온 이런 공감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외교적인 비중은 글쎄요, 그 공식 정상회담 석상에서 하는 것과 조금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 무게는 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양국 정상의 어떤 그 인식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드디어 저는 뭐 이 동북아에서 이 역사 전쟁이 정말 이제 확대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정상이 밝힌 바를 보면 일본의 대북 대화와 관련해서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 해제가 잘못 떨어지면 북핵 해결의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 생각에는 북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예. 아주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 북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피했었는데 지금 오찬 과정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좀 간접적인 그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조 파기 우려는 사실 대북 송금을 이제 해제를 하거든요.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벌크 캐시, 말하자면은 북한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이 대량 뭡니까 현금 유입을 사실은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이번 일본이 제재 해제에서 좀 풀리지 않을까,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광복 70주년에 공동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거든요. 광복 70주년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겠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그 정확하게 어떤 이제 컨텍스트로 말씀을 하셨는지 예. 전 지금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어제 그 중국 매체 보도는 한중이 중국의 그 항일 70주년 승전 70주년 또 한국의 광복 70주년 행사를 이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것을 제의했다 했는데 뭐 우리 측에서는 발표가 없었고요. 이 대목은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그 파장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예. 우리 정부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속보만 봐서는 이것이 중국과 공동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은 따로 하고 우리 정부가 따로 이렇게 70주년 행사하는 건지. 광복 70주년 행사 크게 해야 되겠죠. 아마 또 뭐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이 정부 주관으로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런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 문제는 이제 한중이 같이 하고 한중러가 같이 하느냐 이제 그 점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공감대를 넓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정상이 오늘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을 언급했고요. 또 일본의 또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외교적으로 한중 간의 거리가 상당히 이제 좁혀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보고 예. 좀 피부적으로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점을 많이 느꼈고요.
이것은 외교 안보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예.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만을 이제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 있었는데 예. 이제 이제 앞으로 중국은 국제적인 큰 역할을 지금 하겠다고 나섰고 강한 중국을 표방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지금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속내가 있지 않느냐, 중국으로서는. 그럴 때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우리가 정책과 입장을 취해가느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 일본 언론의 해석을 잠시 들여다보면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은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그런 점을 알 텐데 왜 이렇게 일본과 서로 접근하려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도 우리 한국과 이제 좀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경제나 문화적으로 중국하고의 이제 중국의 거대 성장의 이제 발전의 흐름에 이제 타서 또 하나의 기회를 얻으려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이 동맹 관계에서도 사실 정치적으로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우리와 모든 측면에서 이제 협조하고 평화 통일까지도 같이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서로가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것, 우리가 또 이제 경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중국을 혈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석이 이 서울에 자기네 북한의 평양에 가기 전에 방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북핵 문제도 나오고 일본하고의 공조 문제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고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하고의 관계를 좀 통해서 출구를 마련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방안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